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목 뒤를 한번 만져보실 수 있나요? 그리고 겨드랑이는 어떤가요? 만약에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면 정말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그 작은 변화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신호일지 모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당뇨병 환자들과 함께 해온 내분 비내과 전문의 김광식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환자분들만 해도 2만 명이 훌쩍 넘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게 당뇨랑 관련이 있는 줄은. 여러분,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프지 않아서예요. 정말 아프지 않아서 무섭다는 거죠. 마치 소리 없이 다가오는 도둑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당뇨병을 5년, 아니 10년 일찍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데요.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어느 날부터 목 뒤쪽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당뇨 전문이면서도 그냥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피부가 좀 변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검사를 해봤는데 혈당이 무려 287이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당뇨 전문의인데 내 어머니의 신호를 놓쳤다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자책스럽고 미안해요. 다행히 지금은 잘 관리되고 계시지만 그때의 충격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신호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정말로 당뇨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목 부위의 변화예요. 여러분, 혹시 샤워할 때 목을 씻으면서 때가 좀 꼈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박박 문질렀는데도 없어지지 않더라.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의학용어로는 흑색극세포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목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마치 벨벳처럼 부드럽고 두꺼워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왜 생기냐고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피부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혈당이 높아서 인슐린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해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8세 주부이신 이영희 씨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미용실에 가셨어요. 그런데 미용사분이 사모님, 목 뒤가 좀 거뭇거뭇한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영희 씨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해요. 집에 와서 거울로 보니까 정말로 목 뒤가 검게 변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혹시 목걸이 때문인가 생각하셨대요. 평소에 목걸이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씻어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공복혈당이 126이 나왔어요. 딱 당뇨 진단 기준이죠. 영희 씨가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목만 봐도 당뇨를 알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도 혈당이 완전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목 색깔도 점점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밤에 거울 앞에 서서 목 뒤를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혹시 평소보다 어둡거나 질감이 다르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를 알아볼까요? 바로 겨드랑이예요. 여러분, 여름에 민소매 입으실 때 겨드랑이 상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평소보다 거칠어지고 색깔이 어두워진 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이것도 목과 마찬가지로 흑색극 세포 중에 한 종류예요. 특히 몸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74세 택시기사 박길배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없고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시게 됐어요. 당연히 몸무게도 많이 늘어나셨고요. 어느 날 목욕탕에서 겨드랑이가 왜 이렇게 거칠지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점점 색깔도 어두워지고 가려움증까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혹시 당뇨 검사 받아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죠. 겨드랑이랑 당뇨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공복혈당이 180, 당화혈색소가 8.5%, 이미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박 씨가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 몸이 정말 신기하네요. 겨드랑이만 봐도 당뇨를 알 수 있다니 였어요. 지금은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많이 개선하셔서 혈당 조절도 잘 되고 계시고 겨드랑이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한번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만져보시면서 질감이나 색깔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거칠어지거나 색이 어두워졌다면 이것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예요. 바로 정강이에 나타나는 변화인데요. 여러분, 혹시 정강이에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동전만한 갈색 자국이 생긴 적 있으세요? 언제 다쳤지?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자국 말이에요. 이걸 의학용어로는 당뇨병성 피부병증이라고 해요. 높은 혈당 때문에 작은 혈관들이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정도 작은 충격으로는 멍이 들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혈관이 약해지면 정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출혈이 생기고 그게 갈색 자국으로 남게 되는 거죠. 65세 가정주부 최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요리를 좋아하셔서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종일이에요. 맛있는 음식 만드시는 걸 정말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강이에 동그란 갈색 자국들이 여러 개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일하다가 어디 부딪혔나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자국들이 점점 많아지고 색깔도 진해지더래요. 더 이상한 건 한 번 생긴 자국이 몇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보통 멍은 2에서 3주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자국들은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오셨는데 혈당 검사 결과 공복혈당 165, 식후혈당 252 나왔어요. 완전히 당뇨 수치였죠. 어르신이 정말 놀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리만 봐도 당뇨를 알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동안 몰랐던 제 몸의 신호를 이제야 알겠어요 였거든요. 여러분도 샤워 후에 정강이 앞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혹시 이유 없이 멍이 잘 들거나 한 번 생긴 자국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꼭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해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주요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거예요. 평소라면 며칠이면 아무는 작은 상처가 몇 주씩 낫지 않거나 심지어 더 벌어지고 곱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발가락이나 발뒤꿈치 같은 부위는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곳이라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두 번째는 아침 혈당이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아침에 재면 오히려 혈당이 더 높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새벽 현상이라고 하는데 당뇨가 있으면 잠들어 있는 동안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 환자의 충격적인 경험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52세 회사원 김석원 님인데요. 이분은 정말 바쁜 직장 생활로 건강검진도 제때 받지 못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부인이 여보, 목이 왜 이렇게 거뭇거뭇해졌어요? 라고 말했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건 뭐가 중요해라며 무시하셨대요. 그런데 몇 달 후에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혈당이 무려 400까지 올라가 있었고 의식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나신 후에 김석원 님이 저에게 하신 첫 마디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선생님, 제 아내가 목이 검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때 병원에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때 김석원 님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후회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잘 치료받고 계시지만 만약 그때 부인의 말을 듣고 미리 검사를 받았다면 이런 응급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당뇨병 정말 무서운 질병인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질병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무서운 질병이에요. 왜 무서우냐고요? 온몸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면 눈의 망막혈관이 손상되어서 실명할 수 있고 콩팥의 미세혈관이 망가지면 심부전으로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또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손발 저림이나 통증이 생기는 당뇨신경병증이 발생하죠. 큰 혈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당뇨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은 정상인보다 2에서 4배나 높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지만이에요.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이 더 많거든요. 당뇨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병이에요. 심지어 요즘에는 관해라는 게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해가 뭐냐고요? 당뇨약을 끊어도 혈당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해요. 완치는 아니지만 약물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체중을 10-15% 감량하면 상당수에서 이런 관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고 있는 67세 김기철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기철님은 3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목과 겨드랑이 색깔 변화를 보고 일찍 발견하신 경우였거든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 공복 혈당이 140, 당화 혈색소가 7.2%였어요. 그런데 김기철님은 진단받은 그날부터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매일 1시간씩 걷기, 탄수화물 줄이기, 금주, 금연. 정말 철저하게 실천하셨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후에 체중이 12kg 줄어들었고 혈당도 완전히 정상화되었어요. 지금은 약물 없이도 공복 혈당 90에서 100, 당화 혈색소 5.8%를 유지하고 계세요. 김기철 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 색깔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일찍 발견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거든요. 유전이 전부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당뇨 가족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유전적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유전은 총알이고 생활 습관은 방아쇠다. 아무리 총알이 있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은 발사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당뇨, 가족력이 있어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당뇨병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가족력이 없어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계속되면 언제든 당뇨가 생길 수 있고요. 결국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습관이에요. 샤워 후에 거울 앞에서 목 뒤, 겨드랑이,
정강이를 꼼꼼히 살펴보는 거죠. 에이, 그까짓 거 뭐가 어려워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습관을 소홀히 하시거든요. 목 색깔이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는 게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발가락이나 발뒤꿈치에 생긴 작은 상처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3일 이상 낫지 않거나 오히려 더 벌어진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해요. 4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혈당 검사를 받으시고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한 경우는 6개월마다 검사 받는 것이 좋아요. 생활 습관 개선 이렇게 시작하세요.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쌀, 흰빵, 과자 같은 것들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고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식후 30분 후에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뇨병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목의 색깔 변화, 겨드랑이의 거칠어짐, 정강이의 검은 자국.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제 어머니처럼 김서원님처럼 늦게 발견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당뇨병은 관리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돼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목 뒤, 겨드랑이, 정강이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변화를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부위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당뇨병을 이겨낼 큰 힘이 됩니다.